네, 안녕하세요. 네오진 과학학원에서 화학 B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. 네, 지금부터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진고등학교 대신분석 리포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총평을 하자면요, 대진고등학교의 이번 기말고사 시험 자체는 뭐 전반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. 물론 이제 적어드리긴 했지만 시간도 좀 무난하게 남았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원래 이제 이 단원 자체가 조금 이제 화학에서 단원적으로 좀 쉬운 단원이다 보니까요, 학교에서도 이제 문제를 낼 때 좀 어렵게 내는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대진고등학교가 조금 그런 계열로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. 다만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순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칙 연산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것에 대한 걸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진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조금 계산적인 부분을 좀 복잡하게 내신 문제는 좀 보여요. 그래서 이제 단순 계산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, 좀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단순 계산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뭐 소단원별 이제 출제 문항수를 보시면요, 이제 뭐 4개의 소단으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. 물론 이제 저의 기준으로서 나눈 거긴 하지만 이제 좀 보다 보면 이제 좀 이제 놀라실 수가 있어요.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이제 12문제가 몰려 있게 되는데, 보통 요거는 이제 대진고등학교가 특이한 게 아니고요, 일반적인 학교에서 2단원 자체가 워낙에 좀 쉽다 보니까 그나마 2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주기적 성질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조금 문항수가 몰려 있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,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밑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제가 이제 핵심 문항이라고 좀 적어드려 놨어요. 그래서 18번, 19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핵심 문항이라는 건 사실 이제 중간고사죠. 중간고사 때는 이제 1단원을 보게 되는데, 요 1단원에서는 좀 소위 말하는 어려운 문제, 이제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놔뒀는데, 2단원 단원 자체가 좀 워낙에 쉽다 보니까 요게 좀 빗을 바른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핵심 문항은요, 실제로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나마 다른 문제들 중에서 조금은 어렵다, 그나마 어렵다라고 할 수 있다, 뭐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을 마저 드리면, 뭐 1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 이제 기출문제에서 좀 보이지 않던 문제예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1차 이온 에너지하고 2차 이온 에너지에 대한 뭐 그래프나 아니면 이제 크기를 비교하라,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차이를 줬죠. 그래서 2차하고 1차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물어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기출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요걸 보고 좀 당황을 할 수가 있었겠구나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핵심 문항을 넣어놨고요. 19번 같은 경우에는 뭐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. 다만 이제 요거는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그런 건 아니었는데, 워낙 기출에서도 이제 한 중상 난이도 정도 되는 문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따로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요런 문제 2개가 조금은 그나마 아이들의 이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었을까, 조금은 이렇게 생각을 드릴 수 있겠네요. 서술형 같은 문제도 제가 좀 보니까 뭐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 있죠.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그런 쉬운 문제들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쉬운 시험이었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, 2단원에 대해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, 일단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2단원은 이제 화학의 4가지 단원 중에서 좀 가장 쉬운 단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단원이면 3단원이 이제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게 되는데, 보통 이제 2단원에서 아이들이 조금 싫어하는 경우가 뭐냐면, 내용은 쉬운데 외울 게 좀 많습니다. 그죠? 단순히 좀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많아서 그 부분이 이제 귀찮아서 조금 싫은 건데,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냥 2단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핵심 이제 정리 개념들은 무조건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박치기라고 표현을 하죠. 머리를 이제 박치기라고 표현하는데, 마지막에 이제 문제를 막 풀면서 뭐 유형별로 나눠져서 그 풀이법을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단원이랑 4단원에서는 그게 좀 가능합니다. 왜냐면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. 그런데 2단원 자체에서는 뭐 특별하게 하는 스킬 같은 게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누가 더 꼼꼼하게 개념 공부를 했고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문제를 막 풀어서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든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든 그때마다 최대한 복습을 통해서 용어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
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절대로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요. 왜냐면 2단원이 쉬우니까 이제 점수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네, 웬만하면 다 점수가 올라가는데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등급 따기가 의외로 좀 힘든 단원이 이제 2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바다,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